네, 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형 C2C P2P 리서치 플랫폼 서베이를 만들고 있는 푸마시 팀의 대표 김동호입니다. 리서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산업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대학생, 소셜벤처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리서치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커뮤니티형 C2C P2P 리서치 플랫폼 서베이입니다. 그 사용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게시판에 있는 리서치를 참여하게 되면 크레딧을 얻게 되고 이 크레딧을 사용하여 리서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게시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리서치 기반의 콘텐츠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베이는 리서치를 진행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리서치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베이는 리서치가 필요한 개인과 작은 조직들에게 리서치에 필요한 편의 기능과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프리미엄 모델의 수익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서치를 진행할 때는 과금이 필요하진 않지만 조금 더 큰 표본을 상대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싶다거나 정밀한 타겟팅이 필요하다는 리서치에 대해서는 과금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수익 모델입니다. 즉, 서베이는 사용자에게 리서치 편의 기능과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트래픽,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를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멀티사이디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리미엄 수익 모델을 시작으로 서베이는 트래픽과 데이터베이스를 키 리소스로 하는 진정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스케일업을 할 것입니다. 이 서베이가 나아가고자 하는 데이터 시장은 지금도 그 규모가 크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산업입니다. 현재는 빅데이터가 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 다시 주목받게 될 빅데이터의 선두주자로서 서베이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서베이는 개인과 소규모 조직들의 리서치 진행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리서치 산업과 데이터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시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서베이는 현재 개인들이 리서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채널들과 리서치 대행 서비스들의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커뮤니티라는 차별성까지 지니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서베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MVP를 개발하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은 경쟁력 있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베이의 사용자들은 서베이를 활용하여 리서치를 진행했을 때 인당 리서치 평균 지출 비용이 기존 솔루션 대비 5분의 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사용자가 확보됨에 따라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베이에 대한 니즈와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리뉴얼한 앱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표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인스타그램 단일 채널을 통해서 약 10만 원 정도의 광고비 집행을 통해서 얻은 수치인데 이를 통해서 피보팅한 타겟에 대한 검증과 서베이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베이는 개인과 소규모 조직들의 리서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리서치 산업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리서치에 대한 명확한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을 통해서 점차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서베이는 내년 추가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마케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 첫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리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핵심 인력에 대한 고용과 마케팅을 위한 광고 선전비에 대한 자금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한 시드 투자 유치를 내년 2분기에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베이는 리서치 산업과 문화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부자연스러운 패널이 아닌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기존의 비싸고 비효율적인 서비스들이 아닌 원스톱 리서치 플랫폼, 그리고 리서치와 데이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리서치의
초개인화를 달성하는 미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서베이를 만들고 있는 푸마시 팀은 리서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대표를 필두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종 창업경진 대회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자본금을 마련하고 경험을 쌓으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서치의 초개인화를 통해 건강한 리서치 문화를 서베이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또 쉽게 사람을 대면으로 만나기 힘든데 또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리서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답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리서치나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할 때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질문마다 달라지겠지만 10명 중에 뭐 우리나라 인구 분포로만 했을 땐 2명은 서울 사람이어야 되고 3명은 경기도, 또 2명은 경상도, 뭐 1명은 전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제대로 된 표본을 설정해서 조사가 또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희 플랫폼에 따르면 일단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리워드만 노리고서 어떤 리서치가 플랫폼에 뜰 때 그냥 실제로는 자기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표본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그냥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이러면 나중에 리서치 결과를 분석할 때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신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저희 리서치 업계에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이 장표의 추가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심사영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형에 해당하는 리서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리서치 중에서도 이 여론형 또는 여론조사가 아닌 커뮤니티형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본의 어떤 이분산성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 표본이 특정 어떤 타겟팅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조금 더 니시한 마켓을 통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들을 타겟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와 리서치 응답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이 리서치에 효율적으로 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만의 하나의 새로운 가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현재는 이 관심사와 취미, 즉 개인과 소규모 조직들이 진행하는 리서치에서부터 집중을 하고 충분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점차 말씀하신 여론형 리서치까지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현재 그런 고려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기 핵심 타겟을 설정하였고, 이것들은 저희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행동 데이터와 리서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에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리서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리서치 대상 타겟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리서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리서치에 대한 보상만을 노리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기존 현재는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제 이런 네이버 폼 통해서 리서치를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이제 네이버 폼에 대비해서 이제 가장 큰 차별성으로 내세울 만한 게 제일 한 가지만, 키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해당되는 장표 보여드리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정리한 장표입니다. 일단은 저희 플랫폼 안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면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플랫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패널 서비스처럼 무조건적인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리서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C2C라는 사용자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이 리서치에 효과적으로 응답을 했을 때 나도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플랫폼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의 아이덴티티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리서치에 들어와서 보상을 얻으려는 소위 말하는 체리피커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할 때 그 사용자들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는 기업들이 다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이 만약에 불성실한 답변, 소위 말해서 어떤 기둥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일관적이지 못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기존에 있는 스크리닝 기법 등을 이용해서 일관적이지 않은 답변들에 대해서는 걸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 리서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조금 옳지 못한 답변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서 그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제 리서치 폼이랑 어떤 차별점이 있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 처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현재 저희가 구글 폼과 네이버 폼 같은 것들을 중개해주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에서 저희는 어떤 리서치 폼을 제공하는 사스 기업이 아니라 이러한 구글 폼, 네이버 폼, 서베이몽키 이런 다양한 리서치 폼들을 중개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에서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구글 폼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 리서치 폼을 개발할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고, 이거를 위한 TF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폼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 리서치를 효과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으며, 이 리서치에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만의 리서치 폼을 개발할 계획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스텝 2에 있는 이제 버전 2에 있는 미션으로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런 플랫폼이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자가 많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하지만 보상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차별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는 우리의 리서치를 해주면 나도 너네의 리서치를 해줄게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도 리서치를 몇 개 해봐서 알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리서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성가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유저가 유지될 수 있는지, 리텐션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신규 이제 유저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마케팅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도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리워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플랫폼에서 리서치를 참여했을 때의 보상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이 크레딧이라는 걸 얻게 되고 1차적으로 이 크레딧을 사용해서 리서치를 업로드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리서치를 진행을 하진 않을 건데 참여만 할 거다. 그럼 이 크레딧 나는 어디다가 쓰냐? 라는 이제 그 사용자가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거를 기존에 있는 패널 서비스처럼 금전적으로 뭐 대답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크레딧을 모아서 저희 플랫폼 내부에 있는 교환 페이지에서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어져 있는 스타트업과 소셜벤처들의 제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리서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마케팅 내년도 진행할 마케팅 마일스톤에 대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광고 기반의 마케팅이지만 이거 외적으로 어떻게 운영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풀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로 현재 저희가 초기에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서치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을 저희가 원래 기존에 책정했던 것보다 더 세게 이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려면 리서치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리서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리서치를 올리고 저희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분들의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으면 저희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까지 선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료된 리서치의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경우 또는 내가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진행한 리서치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서치를 많이 진행하는 타겟들, 리서치를 이미 진행했던 타겟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